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어김없이 시간은 흐르고 책과 힘겹게 씨름하면서 바이러스와도 싸워야 했던 우리 수험생들이 오늘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릅니다. 사상 두 번째로 진행되는 코로나19 수능입니다. 지난해 3월 개학이 늦춰지면서 시험이 2주 연기됐던 것과 달리 올해는 예정된 날짜에 치러지게 됐는데 다행히 수능 한파도 없는 만큼 너무 긴장하지 말고 다들 차분하게 시험 잘 보기를 바랍니다.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수능 시험은 전국 86개 시험지구에서 실시되는데 50만 9천여 명이 응시합니다. 네, 지금 한창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이동을 할 시간입니다. 시험장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서울 여의도고등학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홍지용 기자. 1교시 시험이 8시 40분에 시작되지만 입실 마감 시간은 8시 10분입니다. 이제 50분 정도 남았는데 수험생들 많이 도착했습니까? 네,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하지만 아직 40분 정도 남았는데도 많은 수험생들이 지금 입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입구에서 체온을 재고 이상 증상이 없으면 수험표에 적힌 시험실로 이동해서 시험을 치게 됩니다. 한 수험생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렵다고 그러는데 최대한 안 떨고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게 학교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마침표 찍을 때 되니까 떨리기도 하고. 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올해도 역시 후배들은 시험장 앞에서 선배들을 응원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수능이 치러지는 시험장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네, 시험장 분위기 차분하고 썰렁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만 정문을 들어가고 있고요. 학부모들도 수험생을 데려다 준 뒤 곧바로 떠나고 있습니다. 간간히 포옹하거나 인사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고요. 앞서 교육부가 교문안 응원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고 학부모들에게도 모임이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학교의 분위기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합니다. 네, 수험생들 중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자가 격리 중인 학생들이 있을 텐데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는 거죠? 네, 교육부는 오늘 수능 지원자 중에서 확진자가 101명, 이 가운데 응시생이 6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또 자가격리자 105명도 별도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아침에 갑자기 열이 나거나 기침을 심하게 하더라도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시험 중에라도 신고하면 별도로 마저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또 밤사이 자가격리 격리 통보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보건소나 관할교육청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수능 시험부터 문과와 이과의 구분 없이 문이과 통합체제가 적용되는데 크게 달라지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문과, 이과 구분 없이 시험을 치르게 되면서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에서도 선택 과목을 골라서 시험을 치는 선택 과목제가 도입됐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4교시 한국사 시험과 탐구 영역 시험에서도 답안지가 별도로 분리돼서 제공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 영역의 답안지를 회수하는 시간이 5분 정도 늘어서 오후 4시 37분에 시험이 끝납니다.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까지 치르면 5시 45분에 시험이 끝납니다. 성적은 다음 달 10일 발표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고등학교에서 JTBC 홍지용입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뒤에도 속수무책인 돌파 감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부산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2,97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같은 시간대 최다 기록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도 3,300명 안팎으로 역대 최다인 지난 9월 25일 3,270명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비상계획 발동 기준인 75%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박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9시 부산을 제외한 전국 신규 확진자 수는 2,976명입니다. 같은 시간대 기준으로 최다였던 지난 9월 24일 2,924명보다 52명이 더 많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전국 신규 확진자 수는 3,300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역대 최다인 3,270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국 중환자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난 1일 343명에서 어제 0시 기준 522명으로 크게 뛰어 역시 역대 최다였습니다. 전국 신규 확진자 가운데 70에서 80%가 발생하는 수도권은 병상 부족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운데 62.5%가 사용되고 있고
수도권만 보면 76.7%, 서울은 80.6%에 달합니다. 정부가 일상회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고 제시한 비상계획 발동 기준 75%를 이미 넘어선 겁니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하루하루 버텨내기가 벅찬 수준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중증 환자 병상 부족이 현실화되자 지난 16일 수도권 22개 상급 종합병원장들과 긴급회의를 가졌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수도권 환자를 비수도권으로 이송하는 시스템 운영 방안을 이번 주 내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와 고양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가 오늘 0시부터 다시 유료화됐습니다. 적게는 600원에서 많게는 2,400원까지 통행료를 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기 직전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무료 통행이 개시된 지 22일 만입니다. 법원이 운영사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인데 이용자들은 물론이고 경기도와 주변 지역 3개 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0시 일산대교입니다. 달리던 차가 멈춰서고 요금징수원에서는 분주합니다. 지난달 27일부터 20여일간 무료로 건널 수 있던 다리가 다시 유료로 바뀌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운영사인 주식회사 일산대교의 관리 운영권을 취소한 뒤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공익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일산대교 측은 여기에 반발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통행료 징수는 공익처분에 대한 본소송 1심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됩니다. 일반 승용차는 종전처럼 1,200원을 내야 하고 소형은 600원, 대형 차량에는 2,400원이 징수됩니다. 이 다리를 주로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한강대교 중에 유일하게 요금을 내는 다리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다만 돈을 내야 하는지 너무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와 고양, 김포, 파주 등 3개시 단체장들도 나섰습니다. 통행량이 무료화 조치로 28%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많은 부분들이 다시 원위치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운영사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60억 원을 미리 지불하겠다고 제안도 했습니다. 운영사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본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일산대교는 올해 말까지는 무료로 다닐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이 밖에도 관계기관 협력, 민간투자법 개정과 같은 중장기 대응책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미국에서 한미일 세 나라 외교차관들이 만나는 자리가 있었고요. 특히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될지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번 협의에 매우 만족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겠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서 밝혔습니다. 회의 뒤에는 한일 간의 이견을 이유로 미국 부장관 혼자서만 회견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가 매우 건설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종전선언 관련 협의에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issue around end of war statement, I'm very satisfied. The United States is very satisfied with the consultations we are having both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with Japan.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최근 언급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셔먼 부장관의 발언은 그 불거진 한미 간 이견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We are having ongoing consultations and coordin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nd other interested allies and partners. 앞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미국에 도착하면서 한미 간 이견은 없다면서 종전선언 논의에 진전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 연말 국면이고 그래서 이제 좀 조만간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회견은 당초 한미일 외교차관이 함께하는 것으로 계획됐지만 돌연 셔먼 부장관 단독 회견으로 바뀌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회담 내용과는 무관한 한일 간 이견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미 국무부는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북한을 20년째 지정했습니다. 또 유엔 총회 3위원회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17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